자, 그 다음에 한 번 더 해볼까요? 네. 네. 자, 불러주세요. 1963 1, 2, 12월 3일. 네. 16, 19, 20, 22, 25네요. 그죠? 7번 카드입니다. 7번 카드. 자, 7번 카드 그림으로 또 보여드려야죠. 궁금하실 테니까. 얘가 또 안 넘어가네요. 왜 거꾸로 안 넘어갈까요? 자, 이게 7번 카드입니다. 아까 잠깐 봤죠? 공유예요, 공유. 아까 도깨비 공유라 그랬죠? 자, 7이라는 숫자는 뭐냐면요. 7은 우리가 일주일이라 그러죠. 하나의 주기를 가지는 거거든요. 하나의 주기. 우리가 매일 똑같은 월요일을 보내죠. 월요일이 항상 찾아오죠. 월요일이 항상 찾아오는데 그 월요일이 항상 같은 월요일이에요? 항상 다른 월요일이죠. 근데 월요일이라는 건 같아요. 그렇죠? 반복되는 속에서 항상 같은 것 속에서 새로운 걸 찾아다니는 게 7이라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자꾸 내가 가진 거를 자꾸 활용해서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해요. 가만히 있지 못해요. 뭔가는 해야 돼. 내가 배우잖아. 그럼 그걸 써먹어가지고 뭔가 응용해갖고 뭘 자꾸 해야 돼요. 배우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예, 그걸로 끝나는 거 그걸 자꾸 활용해야 돼. 예, 이 전차카드의 특성이에요. 근데 이 전차카드라는 건요, 아까 미토라 그랬습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고요.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매력적이다. 그렇죠?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우리가 이 별자리를, 미토라는 게 지금 개자리잖아요. 개자리. 개가 어디서 살아요? 네? 뻘. 그쵸. 그냥 좋게 바다라고 합시다. 바다. 뻘보다는 바다예요. 근데 개의 특징이 뭐냐면 바다에 산다도 있지만 또 하나 겉이 굉장히 딱딱하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겉이 딱딱해. 근데 그 속은 그렇죠. 겉으로 볼 땐 강직해 보이지만 속이 굉장히 여리고 정도 많은 게 개자리예요. 맞아요. 속이 강해요? 겉이 강해요? 그래서 개라는 거는요, 누군가가 나를 건드릴 때 굉장히 방어적으로 변해요. 왜? 내가 속이 여리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강하게 반응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근데 사실은 굉장히 매력적인 부드러운 을목 들었죠? 미토 속에. 미토 속에 을목이 있습니다. 굉장히 부드러워요. 부드러운데 속이 되게 여리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근데 끈질긴 생활력도 가지게 되죠. 그런 부분도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전차 카드는 일단 인기가 많아요. 인기가 많고요. 자, 아까 가면이 있다 그랬죠. 가면. 남한테 싫은 소리 잘 안 합니다. 싫은 소리 잘 안 해요. 가면 내가 마음을 감추고 있어. 그냥 좋은 얘기만 하고 있어요. 좋은 얘기만 하고, 근데 검정옷이죠. 검정옷 갑옷을 입고. 남한테 말도 안 하지만 내 속을 보여주질 않는다. 그리고 굉장한 좀 개인주의 성향도 갖고 있습니다. 사실 남한테 그다지 관심이 없어요. 남한테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때 누군가와 어울리고 누군가와 뭐 사교도 하고 이러는 거지, 굳이 남들 찾아다니면서 남 막 오지랖 넓게 이렇게 안 해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합니다. 맞아요, 이거는. 그런 거죠. 자, 시간이 지금 이제 거의 다 됐죠. 우리가 7시까지인데. 자, 지금까지 강의를 간단하게 했어요. 그렇죠. 시간이 어쩔 수 없어서. 질문 있으신 분 혹시? 뭐 어떤 거든, 사주든 타로든 어떤 거든지. 전혀 없으세요? 네? 좀 더 할까요? 그럼 어떤 거를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숫자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1부터 한 10까지 한번 잡아볼까요, 그러면? 숫자 개념. 지금 프린트물에 있습니다. 그렇죠? 시간이 되는 만큼 하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제가 하나만 여쭈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가 사주 명리학, 미래 예측하기라고 하잖아요, 지금. 점이라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점? 우리 점 보러 가잖아요. 점 보러 가요. 점이라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주역점도 보고, 타로점도 보고, 뭐 육혈점도 보고, 점을 봅니다. 점이 왜 맞을까요? 왜 보게 될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네. 참고서라고 생각해요. 참고서요? 네. 점이라는 게. 정과 같은 개념. 내 인생을 좀 밝혀주는. 그러니까 뭐 거기서 내가 이제 이럴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좀 알고. 네. 자, 이제 정확하게 나누면 사주 명리학이라는 거는 점을 보는 게 아니죠. 좀 전에 얘기했듯이 천문학이에요. 천문학. 내 기운의 흐름. 크게 보는 거죠. 평생을 보는 거예요. 근데 점이라는 건 그냥 점을 콕 찍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뭘 해야 될까? 말해야 돼. 집이 팔릴까? 안 팔릴까? 내가 오늘 좋은 일이 생길까? 안 생길까? 내가 오늘 나가면 누구 하나 물을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게 점이란 말이에요. 점. 그때 그냥 탁 꽂히는 거. 근데 그게 기가 막히게 잘 맞아. 왜 맞을까? 그걸 안 생각 안 해보셨죠? 점을 치는 도구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윷도 있고, 주사위도 있고, 뭐 대나무 시초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다 어떤 점사라는 걸 보여준단 말이에요. 타로도 그 중에 하나고.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점이 왜 맞냐면, 내가 그 점을 보는 그 순간까지는 굉장히 많은 우연들이 겹친다라는 겁니다. 자, 타로를 본다고 예를 들어. 자, 건대에 가면 타로 샵이 27개가 있습니다. 줄줄이 쫙 붙어 있어요. 자, 일단, 자, 내가 어떤 환경에서 거기 들르게 되는 시간이라는 게 있죠. 하필 왜 그 시간에? 왜 하필 27군데 거기를 들어가? 그렇죠. 거기를 들어가는데, 하필 또 그 선생님을 만났어. 그 선생님 맨날 이렇게 교대가 되는데, 하필 그 선생님을 만났어. 근데 타로가 78장인데, 하필 이 카드를 딱 뽑았어. 하필. 왜일까요? 그걸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왜 여기 와서 하필 저를 만났을까요? 왜 저를 만났을까요? 뭔가 알려고. 의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만난 거죠. 지금 이 순간이 어떻게 보면 여기 선생님들의 인생에서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시간일 수도 있어요. 사실. 기운이라는 거죠, 기운. 타로에 보면 숫자가 있고 색깔이 있다 그랬어요. 그럼 내 몸에 어떤 숫자를 지니고 어떤 색깔을 가지느냐에 따라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 라면 봉지 보세요. 보통 빨간색 아니면 주황색으로 돼 있거든요. 라면 봉지 보면. 왜 그럴까요? 예? 입맛을 돌게 하는 색깔이라고 합니다. 입맛을. 근데 그게 화기운이라고 하죠. 사주에서는. 화기운이 어떤 맛이 나요? 사주에서. 쓴맛입니다. 쓴맛. 화가 쓴맛이에요. 쓴맛. 근데 우리가 쓴 음식을 먹으면 입맛이 돌아요. 다 그게 돌고 돌아요. 사실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우리가 노란색을 보면 어때요? 노란색. 뭔가 따뜻해져요. 그렇죠? 그래서 풍요로움을 상징합니다. 풍요로움을. 하얀색 보면 깨끗하죠. 근데 흰색 좋아하시는 분 보세요. 깨끗하긴 해. 근데 본인이 너무 잘났어. 왜? 흰색은 물들지 않으려고 하잖아. 그렇죠. 물들지 않으려고 해요. 근데 물들어 버리면 확 물들어 버리죠. 아예. 그러니까 더 방어적인 거야. 흰색. 나 고고하고 도도하고 난 성스럽고 순결하고 막 이래요. 좀 야한 얘기를 하면 순결한 아가씨가 남자를 만나기가 쉬울까요? 아니면 남자가 많았던 사람이 남자 만나기 쉬울까요? 그게 흰색이죠. 흰색. 그게. 이미 색이 바랬으면 그 다음부터는 쉬워. 근데 흰색일 때는 누군가를 받아들이지 못해요. 방어적으로 변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옷을 입을 때도 되게 잘 입으셔야 돼요. 옷을 입을 때. 내가 우울하잖아요. 사주와 관관없이 내가 우울하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기운을 업시켜야죠. 업시키는 게 녹색, 편안함. 녹색은 편안함, 휴식. 그렇죠? 그래서 신호등이 있죠. 또 빨간색이 업이 되죠. 거기다가 또 빨간색이 불의 기운인데 그럼 사람이 어때? 음식은 뭘 먹어야 돼요? 쓴맛 나는 건 먹어야죠. 쓴맛 나는 건 뭐죠? 술 한 잔 드셔봐요. 막 업되지. 술 맛이 어때요?
쓰죠. 그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모든 것들에는 다 기운이 있다라는 거예요. 숫자, 색깔, 이름, 뭐든지 다 기운을 간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기운들이 하나로 일치할 때 이 점사가 맞았다라고 합니다. 이 점사가 맞았다. 그걸 무시하면 안 된다는. 근데 그런 경우는 있어요. 이 앞에 상담하시는 분이 준비가 안 됐어. 이제 막 써먹어 보려고 나왔어. 그럴 때는 자기 기운이 자기 것이 안 된 거잖아요. 아직 미숙한 거니까. 그럴 때는 잘 안 맞아요. 그럴 때. 근데 진짜 오래 한 사람들 있죠. 타로만 보면 야, 너 확실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오래 해서. 그런 분들한테 가면 되게 잘 맞아요. 그냥 숫자만 매려도 자, 여기서 결혼하신 분 아무나 한 번만 손들어 주실래요? 자, 맨 먼저 남편을 생각하면 몇이라는 숫자가 떠오르세요? 예, 그냥 떠오르는 거. 8. 좀 완고하고 약간 좀 고집스럽고 좀 성실하고 맞아요. 예, 이런 것들. 그냥 느끼는 걸 숫자로 딱 떠오른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자기 것이 되면 숫자만 대보면 돼. 숫자만.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알려드리려고. 1부터 10까지. 네. 깊이 있게는 못 알려드립니다. 하지만 간단하게. 자, 제가 매직이 어디 갔을까요? 자, 1입니다. 1. 자, 시간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제가 모르겠네요. 저는 막 강의하면서 지금 10분이요? 그럼 1분당 하나씩 해야 되네. 그죠? 예? 자, 1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1. 그냥 1 딱 하면 뭐예요? 딱 생각나는 의미. 시작. 그렇죠. 시작. 그 다음에 어떤, 에이스라는 개념이 됩니다. 에이스. 에이스가 뭐죠? 운동선수 중에 가장 잘하는 선수를 에이스라고 부르죠? 최고. 1이라는 숫자는 시작의 의미와 최고의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최고. 그러니까 1이 딱 들어오면 최고로 시작한다. 내가 1번이다? 자꾸 뭔가 시작하고 싶어. 내가 가진 거가 있으면 자꾸 뭔가를 만들고 싶고 뭔가를 활용하고 싶고 항상 뭘 시작하고 싶고 이런 기운들이에요. 1이라는 숫자는. 간단하죠. 근데 1은요. 나 혼자 있는 거예요. 나 혼자. 1은. 나 자신. 자, 나 자신. 그러니까 자신감. 이런 걸 나타내죠. 잘못하면 이게 뭐가 돼요? 독선이 됩니다. 독선. 나만 잘났어? 이렇게 되죠. 1이라는 숫자는. 난 너무 잘났어. 난 니네 말 안 들어. 이렇게 될 수 있죠. 1이라는 숫자는 시작이고 최고면서요. 자기 자신을 주체성. 이런 걸 나타냅니다. 사주로 보면 비겁 겁재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비겁 들어와 봐요. 운에서 일 저질러요. 그런 거랑 똑같아요. 자, 2라는 숫자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1 더하기 1이 되면서 나가 있었다면 나와 너가 되죠. 2라는 숫자는 나와 너가 될 수도 있지만 자, 나와 너가 된다라는 건 관계의 시작이에요. 관계의 시작. 나와 너가 된다라는 건 내가 누군가를 만났어. 그럼 관계가 맺어진 거죠. 근데 내가 있는데 내 속에 또 다른 내가 있어. 내 속에 또 다른 나. 이렇게 되죠. 이걸 뭐라 그래요? 양면성. 이중성. 이렇게 부른다라는 거. 짧게 할게요. 자, 3이라는 숫자는요. 1 더하기 1 더하기 1 이렇게 되죠. 자, 3명이 모이면 뭐가 돼요? 단체가 되죠. 자, 우리가 됩니다. 우리. 단체가 되면 우리가 돼. 근데 3이라는 걸요. 정신적인 최초의 완성수라고 부릅니다. 말이 좀 길죠. 완성수인데 완성이 되긴 되는데 처음으로 완성이 된 거야. 처음으로. 근데 그게 현실적인 부분이 아니고 딱딱한 이런 부분이니까 정신적인 부분에서 최초로 완성이 되는. 자, 예를 들면은요. 자, 우리가 기합을 넣을 때 어떻게 넣나요? 하나, 둘, 셋 이렇게 넣죠. 그 다음에 우리가 뭔가 결심을 했어? 작심삼일이란 말이 있습니다. 또 가위바위보를 해요? 3, 3번 해야죠.
그다음에 종교적으로 삼위일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렇죠? 3이라는 숫자가 뭔가 처음으로 완성됐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완성수, 최초. 자, 생명은 언제 태어나요? 생명, 자, 우리 사주에서 3이라는 숫자는 어떤 오행을 가리키죠? 목이죠, 목. 생명이죠, 생명. 생명이 완성된 거. 그래서 3이라는 숫자를 가지게 됩니다. 생명이 완성된 거. 그렇죠? 자, 그 다음에 4라는 숫자는요. 4라는 숫자는 안정적이고 고정적인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유지하려는 성향이 굉장히 강하고요. 변화에 저항합니다. 자, 4라는 숫자를 우리가 테이블 맥각형으로 되어 있죠? 보통 건물들은 사각형, 그렇죠? 가장 단단한 구조를 지니는 게 4라는 숫자입니다. 가장 단단한 구조. 유지하는 게 어떤 목표예요, 목표. 유지하는 게. 그 자리를 지켜내는 거. 그 다음에 4라는 숫자는 틀이라고도 부릅니다. 틀. 사각형, 틀. 자신만의 어떤 가치관, 자신만의 규범, 이런 것들. 확실한 거. 그래서 사주에서 금이죠. 단단하죠. 그래서 금의 성향이 강하신 분들을 보면 자신의 어떤 가치관이 정말 확실합니다. 근데 너무 확실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있을 때 인정하지 못해요. 4라는 숫자가 똑같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이 있으면 쟤는 왜 저렇게 살지? 그래요. 왜 저러고 살지? 내가 맞는 건데. 왜냐하면 자신만의 규범이라 그랬잖아요. 자신만의 틀. 그래서 그걸 깨부셔버려요. 그래서 금이 칠 때 부서집니다. 그래서 금을 개혁의 오행으로 보기도 하죠.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틀리다고 얘기하는 것들. 그렇죠? 변화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자신은. 그 다음에 5는 토죠, 토. 5는 토입니다, 토. 사주를 보면 토는 변화죠, 변화. 간절기. 그렇죠? 사주 오행이라고 하죠. 오행이 있어야만 사계절이 돌아갑니다. 맞죠? 예. 그래서 근데 여기서 토의 개념은 간절기죠. 변화가 없으면 완성이 되지를 않아요. 변화가 없으면. 변화가 있어야만 완성이 돼. 사처럼 유지만 하고 있잖아. 그러면 1년 내내 여름이지. 맞죠? 유지만 하고 있으면 현실적인 유지거든요. 이거는 현실적인 유지. 유지만 하면 여름에서 가을이 올까요? 안 오죠. 그래서 오는 변화, 혼란, 완성의 숫자입니다. 자, 변화와 완성은 반대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근데 우리가 산이라는 걸 생각해 볼까요? 산. 자, 여기가 산 꼭대기예요. 자, 여기는 완성, 목표를 이뤘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완성을 하려면 오르막길이 있고 내리막길이 같이 있어요. 이게 없으면 여기 올라갈 수 있어요?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이 없으면 완성이 되질 않아요. 변화함으로 인해서 뭔가가 완전해진다라는 거죠. 변화함으로 인해서. 김치도요, 숙성시켜야죠. 그래야 맛있죠. 그래야 완성이 됩니다. 뭐든지 유지만 해서는 아무것도 안 돼요. 자, 5라는 숫자를 다시 보면 우리가 그 생명체의 가장 근원은 물이죠, 물. 물 분자가요, 실온에서는 오각형입니다, 오각형. 실온에서는. 근데 물이 차가워지면 육각수라 그랬죠, 육각수. 가장 변하기 쉬운 구조가 오각형이라는 구조입니다. 근데 그거에 있어야만 완성이 되기도 하고요. 자, 10분이 좀 넘었는데 한 10분 정도 괜찮겠습니까? 5분? 5분 정도 한 거지. 네네네, 5분 정도. 딱 10번까지만 하려고 합니다. 5번까지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6번. 자, 6은 양육개수라고 합니다. 6은 양육개수. 양육. 자, 3 더하기 3이 되죠. 6이라는 숫자는. 자, 어떤 나의 정신적 완성이 이루어져 있는데 또 하나의 정신적 완성을 추구하게 됩니다. 이게 커플이 되기도 해요. 커플.
양육. 뭔가를 자꾸 키우고 보살피고 하는 숫자가 6이라는 숫자예요. 타로 카드에서는 그게 러브 카드로 나오고요. 타로 카드에서. 우리가 12지지는 쌍둥이 자리고 12지지는 신금입니다. 신금. 지지에. 신금. 뭔가를 이렇게 3과 3이 대립이 될 때는 딱 갈라놓기도 하고요. 3과 3을 갈라놓기도 하고 둘이 조화를 이루면 뭔가를 키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쌍둥이 자리라 그랬는데 쌍둥이 자리 내가 뇌가 2개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바쁘죠. 나도 보살펴야 되는데 나 자신도 챙겨야 되는데 내가 누군가를 키워. 바빠지겠죠. 내가 일을 하고 있는데 사랑도 해야 돼. 바빠지죠. 굉장히 바빠요. 6이라는 숫자는. 나 말고 또 다른 걸 돌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양육의 수라고 부릅니다. 양육. 자, 우리 사주에서 수의 수죠, 수. 일육수잖아요. 내가 뭔가 시작했으면 그 다음에 책임지고 키워야지. 오라는 변화를 거치면서. 맞죠? 이해가 안 되시나요? 자, 그 다음에 7이라는 숫자 아까 잠시 설명했죠? 재탄생입니다. 재탄생. 항상 반복되는 일주일의 주기 속에서 거기서 새로움을 찾는 숫자. 하나의 주기. 또한 7이라는 숫자는 3 더하기 4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정신적인 부분과 현실적인 부분을 조화를 이루려는 숫자기도 합니다. 7이라는 거. 그래서 7이 하나의 주기가 되기도 하고요. 내가 가진 것들을 활용하는. 자, 이게 7번 카드라 그랬죠? 내가 가진 게 있는데 나의 이상향을 찾아서 또다시 떠나는 카드기도 합니다. 하나의 주기에서 변화를 모색한다. 내가 반복된 거에서 변화를 모색하는 그런 숫자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8이라는 숫자는요. 4 더하기 4 이렇게 되죠. 4라는 게 굉장히 현실적이고 고정적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게 2번이 겹치면 얼마나 성실하겠어요. 8이라는 숫자. 근데 이게 대립이 될 때도 있어요. 대립이 될 때도. 그럴 때는 현실적인 지체, 장애 이렇게 됩니다. 8이는. 그리고 이거를 재확장이라고 합니다. 4라는 숫자는요. 조직에 굉장히 강한 숫자거든요. 단단한 거, 조직화된 거. 4라는 숫자 자체가. 그게 2번이 겹치기 때문에 재확장, 재편성 이렇게 부릅니다. 자, 마지막이죠. 자, 9라는 숫자는요. 자, 369 이렇게 얘기하죠. 369. 마지막 완성수가 되죠. 아까 6이라는 숫자는 잠깐 빼먹었는데 두 번째 완성수고요. 369로 봤을 때는 중간에 과정이 있기 때문에 뭔가를 키워간다라고 하는 거고요. 9라는 숫자는 마지막 완성수가 된다라고 합니다. 마지막. 근데 어떤 부분에? 정신적인 부분에. 그래서 9라는 숫자를 우리가 타로 카드에서 보면 은둔자, 현자, 선구자 이렇게 부릅니다. 9라는 숫자는 정상에 올라있는, 정상에 올라있기 때문에 또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숫자가 됩니다. 정신적 깨달음의 숫자입니다. 정신적 만족감의 숫자이고요. 자신만의 정신세계의 숫자가 9라는 숫자가 됩니다. 그리고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마지막 완성수입니다. 인간으로서 올라갈 수 있는 마지막. 그래서 옛날에 대궐을 보면은요, 대궐을 보면 신하들은 100척의 궁궐을 가지지를 못했어요. 그쵸? 99척까지밖에 못 가졌죠. 왕만 100척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왕만. 왜? 왕은 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9가 한계라는 거죠. 한계. 9는. 자, 그 다음에 10은요. 자, 10이라는 숫자를 다시 보면 1 더하기 0 이렇게 됩니다. 1은 시작이고 출발이죠. 0은 계속 돌고 있는 윤회입니다. 반복이고. 이걸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전환기라고 부르죠. 전환기. 근데 10이라는 숫자는 또 하나 신의 숫자라고 부릅니다. 신의 숫자. 신의 숫자는 뭐예요? 완벽하다라는 거예요. 완벽하다. 근데 사람이 완벽해질 수 없기 때문에 완벽주의의 성향을 지닌다. 그러니까 어떤 숫자를 가장 좋아하세요? 저는 10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뭔가를 남한테 맡기지를 못해. 지가 다 해야 돼요. 뭘 맡기지를 못해.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우리가 만약에 불로 이런 완벽주의를 가요. 불의 성향이 가면서 완벽주의가 된다면 남한테 맡기면 자기가 일을 다 해야 돼요. 근데 금의 성향이 이런 10의 기질을 가지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공정하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이럽니다. 10분 단위로 생활계획표를 짜요. 10분 단위로. 여행 가기 전에요. 몇 번 버스를 타고 몇 시부터 몇 시분까지 다 꼼꼼하게 다 짜놓고 가는 게 금의 10번 카드가 됩니다.
그러면 10번 카드. 컵의 10번 카드. 아, 내가 너희들 뜻을 다 받아주겠노라. 이렇게 되죠. 평화를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내가 너희들은 모두 다 쓰는 착한 사람 신드롬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래서 그게 물의 10번. 그러다가 폭발을 한 번씩 하죠, 이제. 그러다가 그러니까 물에 이게 10번 기질이 강한 사람들, 사람을 사귈 때 보면은요, 되게 잘해줍니다. 모든 얘기를 다 들어줘요. 다 들어주다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 그만 만나 이래요. 갑자기. 그럼 상대방은 왜 헤어지는데? 몰라요, 이유를. 그런 것들이 있어요. 또 마지막으로 또 흑의 10번. 흑의 10번은 뭐냐면 굉장히 알뜰한 거예요. 굉장히 알뜰하고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돈. 그쵸? 현실적인 돈. 그러니까 모든 가치가 돈과 연관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죠. 우리 재벌, 뭐라 그래요? 대기업인데 형제끼리 막 싸우고 그러죠. 왜냐면 아무리 많아도 만족감이 없고 완벽해지려고 하거든. 돈에 대해서. 그런 게 10번의 숫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순서를 정해서 온다고 왔는데 좀 두서없이 강의를 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시간이 많이 좀 쫓기다 보니까 저도 많이 아쉬워요. 그래도 잘 들으셨나요? 네, 재미있었나요?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